안녕하세요. 울산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상경하여 어언 서울 사람이 된 지 21년 차인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준 남자친구 덕분에 유학 시절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 귀국 후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형편을 탓하며 저에게 이별을 고했고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남자친구를 설득하여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제 결혼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사랑의 불도저였고 오히려 절 밀어내는 남자친구를 더 쟁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최서방,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최서방을 아들처럼 생각할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네, 장모님.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정이랑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모든 분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옆에만 있어줘도 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네. 엄마, 나 신랑 진짜 잘 얻었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남자를 만나. 어이구, 아주 깨가 쏟아지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야. 제가 아들처럼 정말 잘할게요. 이정희한테 한참 모자란 신랑일 순 있겠지만 늘 옆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에 반했다니까? 언제나 든든한 내 편 같잖아. 그리고 항상 날 믿어주고 나만 생각해 줄 것 같고 고마워. 그래, 부부라는 건 그래야만 해.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축복한다, 우리 딸. 무조건적으로 제 행복만을 위해 간절히 바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남자친구의 형편 따위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남편에게 기대는 식구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남편이 참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인 거 알지? 보내던 생활비는 꼬박 보내고 너 때문에 네 동생은 유학도 못 해봤으니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너 군대 가 있을 동안이랑 유학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 줄 알아? 거기다가 이제 좀 우리 집에 보탤만 하니까 결혼을 한다고 그러고 너네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했다만 변하면 안 돼. 알겠어. 이정희도 생활비 내가 보태야 한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민망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긴 들었지? 혹시라도 결혼해서 들어앉을 생각 마라. 무조건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돼. 얘 월급이야. 우리 먹여 살리는데 보태는 거니? 네가 벌어서 너네 식구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알고 한 결혼이라고 하니 더는 얘기 안 하마. 그리고 연봉이 오르듯 1년에 한 번 생활비도 인상해 주길 바란다. 뭐 듣자 하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고 이태리 유학을 할 정도면 그래도 너도 여유 있는 집이긴 하잖니? 그러니까 내 아들 월급 탐할 생각 말고 너는 우리 아들 돈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시애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아, 네, 어머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어머님, 꼭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하시네요. 그래도 아들이 버는 돈을 그렇게 있는 족족 쓸 수 있는 건지 전 사실 의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깝다고 못 쓰겠다고 하시거든요.
너 지금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니? 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해. 하지만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 보고 남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더라고요. 유학도 첫 비행기 값만 어머님이 내주시고 늘 아르바이트와 본인이 모은 돈을 통해서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다 마치지 못한 유학이었어요. 그럼에도 유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시댁에서 보태준 비용은 없었기에 남편은 어려서부터 늘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할 때 그저 시어머님이 건물 청소를 하며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장처럼 지냈던 남편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고 그렇기에 나와 헤어지려 했구나 싶었어요. 이 남자 꼭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무한 책임감이 들면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올랐답니다. 당신을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너무 안쓰럽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딸린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난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한테 기댈 줄은 몰랐어. 아, 오해는 마. 싫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이런 것을 네가 같이 짊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어려서 아버지 집 나가시고 뭐 거의 내가 가장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감도 크시고 절대 몸 쓰는 일을 하면 돈 벌기 힘들다고 엄마가 누누이 말씀하셔서 꾸역꾸역 공부해서 유학까지 갔다 왔어.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한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신 너무 착하다. 솔직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도 당신은 감사함을 잊지 않으니까 얼마나 대견한 거야? 내 남편이지만 진짜 의리 있고 멋있다. 돈은 걱정 마. 나도 버니까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내 옆에만 든든히 있어줘. 알겠지? 너처럼 착한 사람 만난 게 내 복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 마. 우린 이제 부부에다가 가족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우리 이제 함께 헤쳐가는 거야. 어깨가 무거운 남편이었지만 전 남편을 너무 좋아했답니다. 책임감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아랫사람 밥 먹듯이 갑질하는 부장을 참지 못하고 대드는 바람에 결국 회사에서 등 떠밀듯 쫓겨나게 되었어요. 상사 눈밖에 났으니 진급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당하다가 결국 자기 발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전후 사정을 아는 저는 남편의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더라고요. 너 그만뒀다며? 아니 제정신이냐? 월급을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노년에 이제야 좀 2다리 뻗고 살아보나 싶었더니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배응망덕한 것? 어머님, 이해도 사정이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어머님도 아마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넌 빠져. 넌 만나서 얘가 정신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악착같이 회사 다니던 애가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둬? 너 우리 말고 얘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야. 우리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음 달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보내라.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는 나랑 현철이를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저 어려서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고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유학 갈 때 비행기표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남들 다 보내주는 유학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저 거기서도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했다고요. 근데 저한테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진 못할 망정 지금 생활비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뭐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요? 저도 이제 지쳐요, 진짜. 언제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냐고요? 어머머, 얘 나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여자한테 빠지더니 아주 우릴 가족으로 여기질 않는구나, 네가. 괘씸한 것.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죽 참았으면 저렇게 한마디 할까요? 일단은 돌아가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네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자리를 뜨셨고 그날 남편은 엄청 울었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도 가장 걱정을 한 부분이 시댁 생활비였거든요.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앞가리 많은 남동생과 시어머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짐을 혼자 짊어지나 싶은 생각에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도련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왜 어머님은 자기한테만 그러셔? 자기도 속상할 텐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 엄마 말론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엄마가 늘 술만 드시면 나를 보면서 푸념을 하셨거든.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했고 힘들게 혼자 우리 키워주시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하고 엄마한테 보탬이 되니까 그제야 웃으시더라. 그때부터지 뭐. 미안해. 자기가 왜 미안해. 솔직히 난 자기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윗사람들이 이상한 거잖아. 어머님네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자기 너무 걱정 말고 좀 쉬어. 시어머니는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아버지를 닮은 제 남편이 그저 밉다고 했고 당연히 부양을 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는 엄마가 안쓰러워. 이렇게 남편은 악착같이 시어머니와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기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절대 쉬지 않고 일자리를 끊임없이 알아보았고 중간중간 세차장에 가서 세차 아르바이트도 하였어요. 학생 때부터 이미 아르바이트 레벨이 만렙이었던 남편이었기에 뭐든 열심히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 같이 짐을 덜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남편 걱정은커녕 이모부 회사라도 들어가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모부가 너 회사에 들어오란다. 이렇게까지 내가 쪽이 팔려야겠니? 유학까지 보내놔가지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자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진짜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잘 배워와. 이모부 회사가 대부업체인데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일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요, 제발. 어머님, 이희도 좀 숨 쉴 시간은 주셔야죠. 솔직히 도련님도 일하시고 어머님도 건강하신데 왜 이 사람한테만 너무 가정을 부양하라는 건 욕심 아닌가요? 제3자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어머님은
이해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전 안타깝던데. 네가 이렇게 부추기니까 얘가 회사를 그만둔 거로구나.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린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척하니 들어갔는데 왜 지발로 나왔나 했어. 네가 부추겼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다 너 때문이잖아. 억지 좀 그만 쓰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모부님 회사는 제가 반대네요.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수라니. 아무리 어머님도 돈이 급하셔도 아들 사지로 내모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겨우 남편이 말려서 돌아갔어요. 이 사태를 겪자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학벌은 너무 좋으나 상대적으로 경력과 전 직장에서 퇴사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학벌이 너무 좋아서 안 된다고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같은 대기업에서는 남편을 반가워할 리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자존감은 말로 할 수 없이 낮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이제야 느껴. 그래도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왔는데 어쩜 이러나 몰라. 아니야. 자기가 왜 무능해. 그런 말 마. 내가 그럼 자기랑 결혼했겠어? 난 자기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 때문에 한 건데.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큰돈 한 번 안겨주지 못하고 번번이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가장이란 참 못났지? 전혀. 오히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난 더 좋았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 100번 위로를 해도 남편의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우울에 빠져있던 남편이 어느 날 환호를 질렀고 드디어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남편은 이젠 회사를 절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닐 거라며 이를 악물었고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칭찬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첫 출근 축하해. 이제 자기는 꽃길만 걷는 거야. 자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파이팅해. 알겠지? 와, 진수성찬이네. 너무 고맙다. 아침에 너도 출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마누라 덕분에 기한 죽고 열심히 하겠어. 그렇게 남편의 첫 출근을 축하해 주었고 4개월가량 흘렀어요. 안 하던 분야의 일이라 힘들어 보였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에 회식에 밥 먹듯이 회사 집만 오가며 열심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만 하니 건장한 성인 남성인 남편은 어느 날 몰라보게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기 요새 일이 너무 힘들구나. 연차라도 쓰면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맨날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엄청 중대한 일이거든. 그래서 좀 바빠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몸 버릴까봐 걱정돼. 뭐래도 돈보단 몸이 재산이야. 알지? 이 말 명심해. 남편은 제 말에 웃어 보이고 그날도 출근을 강행하였고 그날따라 뒷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던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살이 빠져도 너무 빠진 남편이 안쓰러워 전 시장을 봐서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음식들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싸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남편의 말에 안쓰러워 가져다 주려고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회사 앞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곧이어 전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전화를 하지. 내가 못 받았구나.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아침에 헬쑥한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야근이라도 밥은 꼭 챙기면서 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오늘 시장 가서 싱싱한 것들로만 사가지고 막 만든 거야. 먹고 해. 야근이라 자유로울 거 아냐. 고마워. 일단 나 진짜 너무 바빠서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자기는 먼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얼른 마치고 갈게. 그렇게 남편은 도시락을 받고 고맙다고 하곤 절 서둘러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너무 급박하게 돌려보내려고 하길래 얼마나 일이 바쁘면 저럴까 싶은 것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뒤를 돌아섰어요. 그리고 로비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상하길래 뒤따라가 봤더니 보이진 않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쭈그려 앉아 저녁을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다가 너무 꼬치꼬치 캐물으면 남편이 곤란할까봐 일단은 모른 척하고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데 그때 웬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제 남편을 칭하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최주임, 사직서 아직 못 받았어? 지겨운 놈. 겨우 낙하산으로 들어온 주제에 지발로 안 나가고 백이나 한번 보자고. 그래도 최주임 일하는 거 보면 착실하고 낙하산 같진 않던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던데. 그럼 내가 엄한 놈 자르려고 한단 말이야? 자네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엄청 못난 놈으로 들리니까 기분 그렇네. 에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니까요.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밥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놈이 꼭 식충이란 말이지. 건수 하나 물어봐 어디? 살 빠진 남편한테 사내짐이 챙겨갔더니 남편이 회사 변기에 앉아 저녁을 먹었고 그걸 알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때 회사 대표가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윽고 남편의 대표와 내가 얼굴을 마주한 순간 대표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전 정말이지 대표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위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었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셨군요. 들어보니 낙하산이라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나 본데 그러는 당신은 낙하산 아닌가? 낙하산이 낙하산을 견제하다니 아주 웃기는 꼴이구만. 아빠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당신 해임만 건의할 거야. 그리 알아.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그냥 저 직원이 하도 설치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가? 나도 그럼 제대로 당신 정신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맞죠? 아니, 저 사람이랑 아가씨가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저 직원들 교육은 제목 아닌가요? 내 남편이에요.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가려고 하는 저를 대표는 붙잡고 애원했지만 전 뿌리쳤어요. 남편이 그동안 당한 모멸들이 눈에 환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고 아버지는 경영에서 물러나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 왔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은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데리고 있던 부장이었고 그 부장을 경영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남편이 번번이 회사 입사에 낙방하자 제가 은근슬쩍 이 회사에 지원해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그렇게 취직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표는 본인 또한 낙하산임에도 같은 낙하산을 견제한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의 자리를 뺏길까봐 남편을 계속해서 견제했고 아버지의 뺏기기도 하니 본인이 내보낼 수는 없기에 알아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제 아버지의 회사인 줄도 몰랐고 제가 비밀로 해서 그런지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줄도 몰랐답니다. 최서방,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근데 김 부장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내가 몰랐어. 아빠 백으로 여태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대표 직함, 이제 해임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부정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다. 요즘 김 부장이 일 잘하는 직원들 다 내치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 나도 들었거든. 근데 최서방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지. 최서방이 마음고생 많았겠어.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아빠는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고 했고 회사에선 이미 대표로서 자질이 없다는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반대 여론은 본인들의 사람으로 회사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었고 나머진 거의 찬성이었답니다. 남편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은 듯하였고 전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진짜 몰랐어. 장인어른 회사였다니. 너희 집이 그래도 여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의 회사를 운영하실 줄이야. 아빠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셔.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겼다가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 나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라도 우리 아빠 회사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래 할까봐 말을 못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래도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회사 사람들 평이 엄청 좋던데? 이상한 대표 만나서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 괜히 일 잘하니까 당신 견제나 하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괜히 너한테 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미안하고 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대표는 하루아침에 해임이 되었고 어차피 계약직 대표 자리였기 때문에 쉽게 내칠 수 있었답니다. 내쳐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허울뿐인 대표 자리에서 엄청나게 갑질을 해댔다고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빠는 경영에 다시 복귀하셨고 제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윗선 말고는 직원들은 저희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경영에 다시 복귀하시고 대대적으로 인사정리가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사이인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오로지 남편의 일정 능력을 평가하여 팀장으로 적극 추천하였고 남편은 팀장 직함을 달게 되었답니다.
아빠도 남편의 능력을 높게 사서 흐뭇한 얼굴을 보이시곤 그랬어요. 최서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받는 게 많아. 진작 내 회사에 채용할 걸. 먼 길 돌아 잘 왔네. 최서방, 늘 힘이 되죠.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도울게요. 남편은 정말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였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 생활비를 신경 쓰는 것까진 오케이 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생활까지 간섭하며 저까지 휘두르려 하시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요구하셨어요. 너 진작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너네 회사였다며? 회사 대표 딸인 걸 왜 말 안 했니? 그럼 우리 아들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생활비 좀 더 올려 받아야겠다. 너네 벌이가 더 나을 거잖니? 아니요, 어머님. 이 월급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가세요. 어려서부터 생활비 된 남편 쉬게 해주질 못할 망정. 이때다 싶어 생활비 더 달라고 하는 어머니가 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남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은 안 아프세요? 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마음 안 아프세요? 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전에 살이 얼마나 빠지고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해가 왜 악착같이 버텼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신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세요. 아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가 이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할 도리를 하는 거지. 뭘 그리 아깝다고 그러냐? 네가 엄마여?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너네 아빠 회사인데 좀 더 챙겨주겠지. 그런데도 나보고 그냥 주는 돈만 받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어머님,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도련님도 있으면서 어떻게 이해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그러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어머님은 그럼에도 아들의 돈을 다 받아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남편 또한 힘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생활비와 돈인 어머님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답니다. 엄마, 진짜 지치네요. 제가 아빠 닮아 밉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아들이잖아.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어떻게 나만 보면 돈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원래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엄마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들 나만 보면 돈돈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나 싶어. 너 안 버리고 키워준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이래? 나한테 여태까지 상납 잘했잖아. 근데 갑자기 부자 처가 얻으니까 이러는 거니? 부자 처가 뒀으니까 이제 나한테 돈 더 많이 달라는 게 엄마 욕심이야? 하던 대로 상납이나 제대로 해. 상납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남편 또한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일정 금액의 용돈 말고는 이제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어머님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이렇게 오래 버려? 네 동생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가 어떻게 날 먹여 살리라는 거니? 네가 도움을 줘야지.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엄마 자식이 나밖에 없어요? 현철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철이랑 보태서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그것도 싫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제 월급 모두를 바쳐야 하냐고요. 저도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엄마. 내가 결혼하랬니? 너 이럴까봐 내가 결혼하지 말랬던 거야. 넌 하던 대로 해. 얘 내 집 부자라며. 그럼 얘가 벌어오면 되잖아. 평생 엄마를 부양해야 하고 제가 버는 돈 모두를 엄마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 이제 그만할게요. 뭘 그만해? 지금 그 뜻 뭐야 너? 뭐 이제 돈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내 아들인데 어디 감히 부양을 포기해? 그만 좀 하세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머님은 진짜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세요. 얘가 불쌍해지네요. 오호라, 네 년이 화근이구나. 네가 집에서 부추긴 거야. 착하던 애가 대들 줄도 알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머님은 이게 다 제 탓이라며 제 뺨을 날리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밀치고 저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용돈마저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낸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자식을 돈벌이 그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곧 경비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변했죠. 이제야? 역시 엄만 돈이 최고네요. 돈을 딱 끊으니 미안하다고도 하시고 저 원망하고 욕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 돈 때문에 결혼까지 안 시키려고 했다는 그 말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전 엄마한테 그냥 지갑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니까 아들인 현철이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지갑은 이제 사라져 드릴 테니 영 끊자고요. 그땐 화가 나니까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우릴 버리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당장 다음 달에 나 계하는 것도 있는데 돈은 내야 할 거 아니니? 그래도 네가 벌이가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이제 현철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전 엄마 아들 아니니까.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끌려다닌 거죠. 이제 일어날게요. 시댁과 손절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흰 그로부터 4년을 더 살고 지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정에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랍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해요. 이런 완전한 행복을 꿈꿨던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늘 그렇게 가장의 짐을 메고 일만 하며 살았으니 어땠을까 싶은 게 제가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남들은 가끔 저를 보고 오히려 남자 같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게 제가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빠가 건강이 노쇠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제 남편과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날도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책임감 갖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남편 인생의 최고 빌런은 직장 상사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장 남편이 편안해 보이니깐요. 평범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라는 말을 실감하고 사는 요즘,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제 글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기구한 사연들을 읽고 늘 공감했던 1인이에요.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재밌을 수도 있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미리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전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곱게 키우고 똑똑하게 키운 아들을 저같이 장사치한테 장가를 보낼 수 없다며 그렇게 억세게 구시던 어머니였죠. 여기가 이하나라는 여자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이에요? 오라, 당신이구만. 어디서 감히 교사인 내 아들을 꼬였네? 어디서 장사치가 교사랑 어울리려고 나대는 건데? 내 며느리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니 그리 알고 이쯤에서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사장님, 경찰 부를까요? 남이 영업하는 곳에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일단 제가 따로 찾아뵐 테니까 지금 노여움 푸시고 돌아가 주세요. 내가 알아듣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 접고 다신 우리 아들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예, 가자.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보려고 따라왔더니만 별거 아니구만. 오빠는 왜 이런 애한테 시간을 낭비하는지 참나. 다들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여긴 제가 장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와서 막말을 퍼붓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주 오악스럽기도 그지없군.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말이야.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안 될 줄 알아. 저와 시댁 식구의 첫 만남은 이러했고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저인지라 돈이 모아지는 즉시 제일 자신 있는 음식점을 차렸는데 시기 좋게도 대박이 났어요. 삶에 여유가 생겨서 행복했지만 교사인 아들을 만나는 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전 이미 사랑이 너무 깊어버린지라 헤어질 수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쳐버렸고 남편은 손 하나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일도 그만두어야 했는데 두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재활을 해보자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불구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법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만하세요. 제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겠어요? 그러니 그만 슬퍼하세요. 오빠, 그럼 일도 못하고 어째? 우리가 아빠라는 기둥이 있어 누가 있어. 오빠마저 이렇게 되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지구멍에 벼뜰 날은 있다고? 그 여자애 있잖아. 네 오빠 만나던 애. 걔가 아주 돈은 기가 막히게 번다고 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걔랑 결혼해. 그게 낫겠어. 어쩌겠니? 못 배운 며느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저 그렇게 못해요. 뻔히 하나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하자고 해요? 저 혼자 살 거니 그리 아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고 남편은 저에게 절대 짐이 될 수 없다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불구가 되었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헤어짐이란 있을 수 없었어요. 발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전에 6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 끈질기게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게 되었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제야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건데? 난 다 괜찮다니까? 못 헤어져.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널 왜 허락했는데? 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허락한 건데, 넌 이런 집에 시집 오고 싶어? 미안해서 싫어. 나 이혼당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당신이 나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다 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하고 고맙다. 너한테 면목이 없어. 그래도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정말 너한테 평생 최선을 다할게. 남들이 봤을 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장애 등급까지 받은 남편이었고, 드디어 허락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댐댐이 하나만을 보고 허락해 주신 결혼이었고, 저 역시 남편만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땡 잡은 거예요. 솔직히 천박한 장사치가 교사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넙죽 절이나 해요. 넌 세연이한테 무슨 말이 그래? 앞으로 말 조심해. 엄마도 이제 잘해주세요. 미안해, 하나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나 함부로 대하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귀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사죽을 못 쓴다는데 오빠가 그 꼴이구나? 언니도 우리 오빠 정말 잘 홀려놨네요, 아주. 아휴, 원래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같은 교사 아니면 절대 장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언니 같은 사람을 우리 새언니로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솔직히 대학도 안 나오고 길바닥에서 장사만 하던 사람을 새언니로 맞이하다니. 됐어, 그만해라. 나도 열 뻗치는데 뭐 어쩌냐. 쟤도 보험이 처지경이 됐고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너 땡 잡은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러세요. 지금 저 학교도 안 나가고 제 할만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쟤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쟤 소원 붙어서. 그러니까 쟤한테 미안해할 거 없다. 알겠니? 재수 옴붓다니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말 조심하세요.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교사 남편한테 시집 왔으면 절을 할 것이지. 저렇게 목 빳빳이 들고 넌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기분 나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굉장히 교류를 잘해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고, 남편이 불구가 됐음에도 너무 사랑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이 잦았고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 불만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사장의 위치였지만 이런 행동들이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며느리 가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너 표정 왜 이래? 어쭈? 이게 어디서 알바 나부랭이가?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내가 내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 못 배워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어머님, 지금 제 직원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직원을 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뭐?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결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못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행동 정말 옳지 않거든요?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희 가게 나오지 마세요. 와서 매일 직원들 단속에 지적질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가게면 내 가게나 마찬가지지. 내가 우리 창수 엄마인데 네가 나한테 어찌 그래?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게 아주 며느리 됐다고 날 잡으려고 드네. 이런 걸 창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고약하다 너. 설마 창수 몸이 성하지 않다고 네가 갑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 말어. 어디까지나 배움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는 거다. 너같이 배워먹지도 못하는 게 지금 가장 노릇한다고 우릴 업신 여길라거든. 어림없다는 소리니 그리 알거라. 알겠니?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어머님이었고, 그로 인해 시누이까지 난리가 나면서 중간에서 남편만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까봐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아무리 미워도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마음이었고 그저 시댁의 횡포에 지치기 일쑤였답니다. 철없는 우리 엄마랑 여동생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나만 보고 사신 분이라 내가 모질게 할 수 없는 걸 너도 이해해줘.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 신세가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니야. 내가 더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내가 더 잘하도록 할 거니까 이해해줘. 아니 이해해달란 말도 염치 없어 정말. 우린 가족인데 뭐.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재활에나 신경 써. 알겠지? 요새 들어서 소나기에 더 힘이 안 들어간다며. 착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를 건넸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져만 갔고 시누이와 함께 돈을 저에게 타서 쓰는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무리 돈을 여유 있게 번다곤 하지만 사치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감당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섰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이따 저녁에 클럽 갈 건데 언니가 언니 노릇 좀 하시죠. 원래 이런 거 다 오빠가 챙겨줬는데 요새 몸도 불편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 탈 구멍이 없잖아요. 언니가 대신 줘요. 아가씨, 제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철 좀 드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는데 계속 일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일수록 아가씨가 일이라도 하면서 보탬이 돼야죠. 아닌가요? 지금 뭐 가장 노릇한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언니, 저 대학물 먹은 여자예요. 언니한테 가르침 당할 위인이 아니라고요. 대학물이던 고등물이던 제가 할 말은 좀 해야겠네요. 아가씨 그렇게 놀고 먹을 거면 차라리 저희 가게 나와서 일이라도 하세요. 한없이 놀기만 하는 아가씨가 한심스러워 제 가게에서 홀서빙이라도 하라고 했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곧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이 일을 알게 된 남편마저도 염치 없는 시어머니를 두둔하지 않고 붕괴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모진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겪는 건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네가 감히 내 딸 보고 종노릇을 하라고 해? 네 남편 불구됐다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같은 건 혼쭐 나봐야 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 아주 우리 딸을 감히 네 아래 것으로 보다니. 이런 건 말로도 안 통하지. 매가 약이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올 때마다 행패를 부려?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들이닥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덕분에 안에 있는 손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말 화도 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아가씨가 놀 군번인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도 분간 못하는 분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나가주세요. 이게 우리 아들 불구됐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 내 딸 보고 감히 이런 천박한 데서 일이나 하라고 하지. 아, 진짜 듣다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당신들이 천박하지. 이 가게가 어떻다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 천박하답니까?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성공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진짜. 우리 사장님이 그쪽 며느리인 게 아까워요. 알아요? 어머머,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집안일에 나서? 어쭈? 그래, 끼리끼리다 이거지?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 하나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침을 뱉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남편 또한 화가 나서 본인 엄마에게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뻔뻔하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오열시전을 하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의 편이었고 저에게 면목이 없어 하였습니다. 남편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엔 저도 화가 안 풀리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던 어느 날 아무래도 저와 이렇게 지내는 건 본인들에게 손해인 건지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 신우이가 일을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뉘우친 게 많겠지 생각하며 저 역시 지난 일은 없던 일로 여기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 잘못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사회생활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다르게 생각 마시고 전 참고로 힘든 건 못해요. 그냥 돈이나 받고 정산이나 할게요. 네, 그러세요. 일단 카운터는 절대 비우지 마시고 손님들 오면 테이블 안내만 잘 해주세요. 그게 할 일이니까. 하지만 신우이는 그렇게 일을 잘하지 않았고 역시나 본인 가게처럼 사장 노릇을 하며 직원들을 하대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신우이도 가게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 그래도 전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한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또다시 상처를 주었고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잊히질 않아요. 어떻게 본인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뭐? 임신? 아니 지금 너 혼자 벌어서 우리 셋 먹고 사는 것도 그런데 임신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넌 생각이 있냐? 진짜 막말도 정도 같아요.
엄마 이런 사람인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점점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냥 둘이 잘 살지. 뭐하러 애는 가져가지고. 애 생겼다고 우리 집에 소홀히 말하라. 뭐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생활비가 깎인다느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할머니니? 아유, 징그러워. 그러니까 주제들을 알아야지. 무슨 애를 키운다고. 솔직히 애도 아빠가 불구인 거 싫어해. 요즘 애들이 어떤데?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한테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오빠한테까지 막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상인 사람들도 애 키우기 힘든 마당에 둘이 그냥 살지. 무슨 애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거 다 하려고 한다니까 정말. 오빠도 진짜 본인 파악 좀 잘해. 언니 혼자 벌어서 애까지 어떻게 감당한다고. 얘가 틀린 말 했니? 니들 걱정해줘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니? 그런 게 열폭이라는 거야. 아주 웃기고들 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본인들의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저렇게 말을 하는 시댁이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돈 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거든요. 그런 마음을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임신 기간 내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 대신 가게 일을 돌봐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그 덕분에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만삭에 가까워져 갔는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늘 차갑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 몸은 잘 돌보고 있니? 아유, 하루가 다르게 배가 커져가지고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숨차고 힘들지? 아, 네, 그렇죠. 이제 예정일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빨리 아기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아유, 너 몸조리도 내가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너희 친정이 먼 데 사니까 또 몸조리 해주시기 힘들 거 아니냐. 에이, 요샌 조리원도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래도 몸조리 해줄 생각도 하신 게 전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해주려고 했지. 며느리가 너 하나밖에 더 있냐?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네 생각 특별히 하는 거 알아둬야 돼, 너는. 그러게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전 어머님이 아직도 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아, 맞다. 노인정 갔더니 부녀회장이 자기 딸이랑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몸조리니 뭐니 밑밥을 깔아놓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걸 듣는데 역시나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을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속내가 뻔히 보이지만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가씨랑 그럼 어머님 여행 다녀오세요. 아가씨도 요새 가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머님이랑 두 분이 모녀여행 다녀오시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가시고 싶으신 곳은 알아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역시 넌 통이 커서 좋다니까. 이래서 장사하나 싶기도 하고. 사업하는 애가 쪼잔하면 되겠니? 우리 스위스 좀 보내줘라. 스위스를 가고 싶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자 싶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가 즉시
어머님께 경비 7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두 분이 다녀와도 될 금액이라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받아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어머님이었고, 그 뒤로 신우와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래도 1,000은 줘야지. 2명이 가는데 2당 500 정도는 줘야 실컷 여행할 거 아니야? 이왕 쓰는 김에 300 더 붙여라. 아니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인데 나 좀 여유롭게 즐기다 오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저희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좀 그렇지만 두 분이 형편되는 대로 다녀오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모자라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꼴랑 700 주고 어떻게 놀다 오라는 거예요? 가면 밥도 먹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는데 쓰는 김에 더 쓰라고요. 아가씨, 여태까지 저금도 안 하시고 뭐 했어요? 아가씨 돈으로 갔다 와요, 그럼. 제가 드린 700도 모자라시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분명 큰 돈인데 더 달라고 하다니. 그냥 제가 준 돈 다시 주시고 본인들 힘으로 다녀오세요. 다짜고짜 300을 대놓고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예 본인들 돈으로 다녀오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막말이 또다시 시작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돈에는 장사가 없듯이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급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 시점에 양수가 터져버렸고, 양수가 터지니 진통이 심해져 왔습니다. 이러다 애가 나오겠구나 싶어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양수가 터졌다고 하니 급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더욱더 압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거든요. 배 너무 아픈데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해요. 뭐? 그건 그거고 우리 얘긴 마저 끝내야지. 건방지게. 300 더 주기 전까지 넌 아무데도 못 갈 줄 알아. 얼른 입금해. 그러게. 언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300 입금해요. 그래야 애를 낳으러 가던지 뭐라던 할 거 아니에요. 쉬운 길 놔두고 참.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도 어쩜 본인들 일만 중요하신 거예요? 너무하세요. 스위스 여행 간 데서 경비 700주니 양수 터진 날 병원에도 안 보낸 모녀였고, 결국에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아가용 CCTV로 모든 것을 본 남편이 119를 불러주어 응급센터로 이송이 되었고, 양수가 터진 뒤 지체된 시간이 길어져서 감염위험으로 곧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서 일을 하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응급센터로 오게 되었고, 수술이 끝난 내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역대급 복수를 시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누이의 뺨을 날리면서 인정사정 없는 응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뺨을 맞은 시누이는 놀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하네. 하나한테 진짜 내가 면목도 없고 도저히 이건 인간들 같지 않아서 상종을 못하겠어. 집에 아기 태어날 때 쓰려고 카메라 거실에 설치해둔 거 몰랐지? 나 엄마랑 네가 하나한테 하는 거 다 봤어. 어떻게 양수 터지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여행 경비를 입금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인간 쓰레기들. 이제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이 병원에서 당장 꺼져.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랑 인연을 끊기라도 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불구돼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네 와이프라도 우리를 봉양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너 하나 왜 잘 키웠는데? 남편 없이 너 잘 되라고 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 다 지 잘나서 결혼하고 지 가족 생기니까 우리를 등한시하겠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말 말아라. 그리고 네 동생 얼굴 내리친 거 사과해. 아니, 이제 당신들 힘으로 살아. 내가 하나한테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저것은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하나가 이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내 자식이랑 내 와이프 이렇게 천대하는 인간? 나도 엄마 취급 안 해. 그리고 너도 이제 내 동생 아니니까 이 병원에서 나가. 하나 깨어나면 혈압 오를 거 뻔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옛날에 엄마가 얼마나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나 뽑아먹으려고 나만 바라보고 산 거겠지. 그리고 불구되자마자 하나한테 희생 강요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서 그들을 내쫓았고 남편이 참다 손절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애 낳고 입원한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했음에도 남편은 본인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착각 때문에 저에게 막대했던 것인지 이제 와서 살갑게 구는 시어머니가 역겨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저 역시도 시어머니를 내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저희가 웃기네요. 여행 가라고 준 700, 마지막 봉양값이라고 생각하고 아꼈어요. 이제 자금줄도 끊긴 마당에 그 돈이라도 아껴서 몇 달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작 이래야 맞는 건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참 기뻐요. 네가 장수 좀 설득 좀 해줘라. 솔직히 부모랑 자식 사이가 끊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정 끊을 거면 애 아빠가 창수 앞으로 해놓은 아파트나 우리 이름으로 돌려놔. 장수가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알았으면 애 아빠가 창수 이름으로 해놨겠니? 미쳤다고 그걸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겠어요? 아버님도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한번 두 여자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건 아니지. 우리 애 아빠가 왜 창수 이름으로 했겠어? 홀로 남을 나를 평생 봉양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데 그걸 너희가 꿀꺽 하겠다고? 웃기지 마. 너 창수랑 이혼해라. 우리 창수랑 그냥 내 딸이랑 셋이서 살 테니까 그게 낫겠어. 역시 변하지 않네요, 인성. 아니요? 창수 씨랑 저랑 이제 호의호식하며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락 마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저에게도 지원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시댁 식구였고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몸이 그렇게 되고 저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살 의욕이 많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제 가게를 돌보면서 활력을 많이 되찾은 것 같은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주었답니다. 내가 이제 책임질게. 그동안 나 재활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당신이 내 뒷바라지랑 우리 집 책임졌잖아. 이제 내가 어떻게든 너랑 내 아들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제 나한텐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어. 오로지 너랑 내 아들뿐이야. 20살부터 한 번도 쉰 적 없고 돈만 벌었으니 이제 좀 쉬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마 너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 몸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고 내 식구들이 밉지만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이제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당신이랑 결혼할 때
그런 부분 생각 못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데 마음 괜찮겠어? 정말 미련도 없다. 그때 카메라 보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 나한테 너랑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해. 그 일이 있고 신우이는 제 남편을 상대로 그날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만 상해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와서 기각되고 말았어요. 코피도 터진 피해 응징이었지만 바보같이 병원을 늦게 가는 바람에 진단서는 약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당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나갔지만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볼 사이도 아닌 거 정말 엮이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너무 괘씸해서 용서하기 싫고 더욱더 벌 주고 싶지만 아예 엮이고 싶지가 않네.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게 한몫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엮일 일 없이 그냥 자기랑 나랑 우리 아들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되겠지? 미안하고 고맙다. 나도 엄마가 여태껏 했던 행동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냥 엮이고 싶지 않거든. 아마 엄마도 지금쯤이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을 거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연연해 하지 말고 세 식구 행복하게만 살자. 알겠지?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의 힘든 게 당신의 위로 한마디로 보상이 된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이라도 고마워. 제가 소송까지 걸었고 시어머니도 법원에 들락날락하게 되자 피곤했는지 남편과 저에게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직원에게 신우이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홀서빙을 하며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다 닥치면 알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일을 하면서 제 아래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전보다도 손을 쓰는 게 수월해졌고 남들이 보면 잘 모를 정도까지 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종로에 가게를 하나 더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저보다도 사업 수완이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직원들도 남편을 잘 따르더라고요. 매출도 전보다 훨씬 늘었고 지금은 제 음식점을 토대로 밀키트 사업까지 추진하는 남편 덕분에 회사를 차리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 덕분에 처음으로 집에서 쉬어보면서 아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내 아이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면서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는 지난 날들이에요. 아픈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행복하면 됐다는 마인드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은 명절이다 뭐다 다 고향에 내려가는데 저희는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남편이랑만 보낸 지 어언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남들은 시댁이다 친정을 가기 바쁜데 남편과 아이들이랑만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 써 내려가 볼까 해요. 제가 20살 때 과외하던 학생으로 만나 남편이 대학교 입학을 할 시점에 연인이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겐 내면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모성애가 발동해서인지 더욱더 좋았답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내 옆에 늘 있어줘서 고마워. 나에게 결핍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준 거 잊지 않을 거야. 누구나 결핍은 있지. 그래도 당신은 구김살 없이 자랐고
그 모습이 더 보기 좋아서 좋은 거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엄마한테만 잘한다면 나도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당신은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켜봤으니까. 사실 남편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형과 어머니는 새어머니와 의붓형이었고 제 시아버지와 남편, 내 식구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죠. 제가 가해할 때만 하더라도 새엄마인 걸 전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헌신적이었고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본인의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효자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흐뭇했고 이런 남자가 흔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끌리게 된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제가 좋다고 쫓아다닐 때 만난 이유 중 하나도 본인 부모님과 형을 애틋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면모가 참 좋았어요. 난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해. 형이랑 한 번도 차별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날 더 두둔하셨고 아껴주셨어.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잖아. 그 빈자리도 다 지금의 엄마가 채워주신 거고 난 엄마 없었으면 학창시절에 엄청 방황했을 거야. 새어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그 정도로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으니까. 나도 은호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실게. 고마워. 아버지가 안 계셔도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날 이렇게 키워주시고 헌신해 주신 거니까. 아마 어머님도 은호 씨가 정말 본인 아들 같아서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어머님처럼 모실 테니 걱정 마. 남편이 새어머니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저를 대하셨고 제가 알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두 얼굴이었죠. 결혼 전 입시 가해를 했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준비로 일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절 참 무시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위해 헌신할까 늘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님은 제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은 게 일도 안 한다면 도대체 네 매력이 뭔지 모르겠다. 살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외하랬더니 지보다 2살이나 어린 학생을 꼬셔가지고 연애나 하고 진짜 믿을 사람 없지. 근데 지금 일도 안 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집에서 노니?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것도 안 아깝니? 하여튼 한심하다 한심해. 임신 준비도 잘 안 되고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저도 놀고 싶진 않은데. 재수씨,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은호 저렇게 키워줬는데 친엄마보다 더 잘해야지. 그러니까 임신이고 나발이고 솔직히 일하면서 우리 엄마 용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란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은호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밥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지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애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우리 아니었음 큰일 났어요. 아유, 넌 뭘 그런 얘기를 하니? 들었지? 은호가 나 애틋하게 생각하는 만큼 너도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고 은호한테 뭐 해달라, 이거 사달라 하지 마라. 은호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솔직히 네가 돈 번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지? 너 나이 많고 볼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애도 좀 생각하고 낳아라. 요즘엔 딩크도 많다던데 애 키우는데 돈 엄청 들잖아.
남편이 없을 때 하신 얘기지만 아내로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늘 남편은 친아들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걷어서 잘된 거니 잘해야 한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하였고, 저도 잘하려 했으나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꼬여서 그런지 남편을 아들이 아닌 지갑으로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신을 키워준 게 꼭 생색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당신 없으면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얘기하려거든. 그만해.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었어. 알지. 근데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키워줬다고 해서 생색내지는 않거든. 우리 엄만 그럴만 하다니까. 너도 알잖아. 내 친엄마, 아니 그 여자가 이 집을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 은인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엄마들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너도 엄마 생기고 좋잖아. 모르겠다.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을 두둔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알겠어. 사실 남편이 얘기한 바로는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 후에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정이 그리울 때 새어머니가 대신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평생 잘할 거라고 했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듦을 토로해도 남편은 시어머니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게 제 편이 아니었고 모든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효자랑 결혼하면 고달프다는 말은 제 결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카드값이 750만 원이나 나와? 당신 벌이가 수당 다 합쳐도 5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750을 쓰냐고. 아무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월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아직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엄마 선물 사드렸어. 명품 가방이 가지고 싶다시잖아. 아들로서 이런 것도 못 해드리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만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선물이지. 그리고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선물을 정말 너무한다. 내가 가족이긴 해? 아니 엄마 선물을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그리고 아들이 이런 거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너도 진짜 바가지 작작 끌고. 이제 임신 준비도 하고 돈도 아껴 쓰자며. 근데 어떻게 그래? 아, 됐다. 어차피 지금 말해도 나만 나쁜 사람인 거지? 임신은 임신이지만 엄만 엄마지.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 줄 알면서 꼭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냐? 진짜 실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당신 귀에 지금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허다했는데 돈만 많으면 이런 선물들이 문제되는 일은 없었지만 월급쟁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제가 조종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해주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여튼 결혼을 시키질 말았어야 해.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해서 시켰더니만 우리 아들을 뺏어가? 풀려시 같은 것. 내가 우리 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껍게 은호를 낚아채서 나한테 멀어지게 해? 어머님, 은호 씨가 물건인가요? 제가 뭘 뺐나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흰 독립된 가정이고 그저 잘 살길 바래 주셔야죠. 아니, 우리 은호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키웠고 날 절대 못 떠나니 그리 알아. 너 따위랑 나랑 비교가 될 것 같냐? 은호 아빠도 나한테 고마워서 날 떠받드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은호를 조종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준다고 애를 잡으려고 해? 일도 안 하고 은호한테 빌붙는 주제에 너 내가 진짜 딱 지켜볼 거야.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면 그땐 아장 낼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압박을 일삼았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갈 때쯤 남편은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 후 투덜투덜대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도 일 끝나면 회사 얘기를 종종 주고받았던 터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었어요. 아, 대놓고 내 이름까지 써가면서 날 비난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네. 뭐 내가 친절하지 않다, 회사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런 비방글이 엄청 올라와서 오늘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경위서도 써야 할 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그런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것도 좀 어이없다. 나도 그게 억울해. 익명글이니 어쩔 수 없다 하다가도 내가 사람들한테 툴툴거렸다고 글이 올라오니까 참 그래. 누가 썼는지 진짜 알아볼 방법은 없는 거야? 안타깝다. 자기 너무 힘들었겠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고 풀자. 요즘 들어 악의적으로 본인만 지목해서 비방글을 올려댄다며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에게 싫은 티를 전혀 못 내는 성품인 걸 알았기에 저 역시 그 글에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지속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늘 깨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 집에서도 풀이 죽어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시아버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원이었기에 이 일은 일파만파 커져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어깨도 좀 피고 다녀라. 우리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거고 아주 똘똘하면서 성실하다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잘해야 해. 그게 내 아들의 기본이야. 회사원이 자기 기분대로 싫은 티를 다 내고 다녀도 되겠어? 이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어머, 여보는? 우리 은호가 어디 그럴 애예요? 누가 분명히 오해했겠죠. 은호야, 걱정 마. 엄마는 너 믿으니까. 당신이 애를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어머, 여보가 아들 편 안 들면 누가 드나요? 여보도 진짜. 은호야, 걱정 마. 엄마 네 편이니까. 얼른 이거 맛있게 먹어라. 하여튼 당신은 은호밖에 모른다니까. 너 내에서 물려받고 싶으면 잘해. 알겠어? 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늘 성실함과 친절함,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경멸하는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남편을 꾸중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둔하며 아버님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의붓아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싶은 것이 또 다르게 보인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버님이 본인을 비난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말대꾸를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아버님과 남편의 사이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애비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기로쓰니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냐? 당신이 다 받아주니까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막말로 아버지가 저 챙긴 적이나 있으세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화부터 내시고.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말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머리 컸다고 이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아유, 여보. 은호도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은호가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은호도 일하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죠. 은호야, 너도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해. 애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저 저한테 무턱대고 화내신 거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사죄드릴 테니까요. 저 역시 남편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 시아버지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남편을 멀리하며 오히려 시숙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말 안 듣는 아들보다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더 데리고 다니기 편하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보기에는 마음이 안 좋았죠. 여보, 그래도 우리 민욱이가 참 당신 비위를 잘 맞추죠? 민욱이가 얼마나 당신 생각을 하는지. 글쎄 어제는 장례삼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식사 시간에 한 부리씩 챙겨드린다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선해서 이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민우가 네 애미도 챙겨라. 아무리 아빠랑 잘 맞는다고 하지만 엄마도 챙겨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 안 그래? 에이, 엄마는 잘 드시고 다니시는데 아버진 일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그거 모를까봐요?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이 가정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회사에 힘써 주세요. 그거면 전 여한이 없어요. 아유, 여보, 우리 민욱이가 이래요. 당신 건강만 생각한다니깐요. 아유, 엄만 정말 삐지려고 한다. 민욱이 너무해. 엄마도 제가 당연히 챙기죠. 하지만 우리 집 1순위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남편 빼고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외톨이 같은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이 절 조금 불편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며 어머님께 의논을 하자 어머니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가정의 화목을 바란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의외로 아버님과 남편이 푸는 것을 극구 말리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덜 풀리셨어. 조금 나중에 사과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엄청 애쓰고 있어. 우리 은호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유, 내가 잠을 다 못 잔다 요새. 너랑 아버지 때문에. 죄송해요. 곧 엄마 7순인데 그 전까진 아버지랑 풀어야 하는데 괜히 엄마만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럽네요. 아니야. 우리 은호 마음 엄마가 잘 알지. 엄만 진짜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 엄마가 중간에서 잘할게.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밖에 더 되니? 내가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날 대든 게 자꾸 후회가 돼서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따로 말씀드릴까요? 엄마도 난처하시니. 아니?
내가 말하마, 내가. 너네 아버지, 엄마가 꽉 잡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과 남편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어머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님과의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틈을 타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집안일을 시키고 온갖 잡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숙과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모는 역시 계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네가 이번에 너네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의 은호랑 너네 아버지랑 멀어질 기회라고. 걔도 이제 머리가 커서 지 애비 말은 안 듣잖니. 네가 아버지 눈에 잘 들어서 회사를 네 거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오로지 너 하나만을 위해서 그동안 다 참고 산 거라고. 이런 거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지금 정신 단단히 차려. 알겠어. 나도 욕심 있는 남자야. 엄마 말대로 이번 기회에 은호 나가리 시키고 내가 그 자리 꿰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진짜 친아들이었으면 진작 한 자리 줬겠지. 그 양반도 아주 웃긴다니까. 은호 모자라다고 하면서 끝까지 너한테 곁 안 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은호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고약한 양반. 내가 지를 얼마나 보필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가끔 보면 날 아들이라고 하지만 늘 은호 생각만 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 놓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제가 따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시숙의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를 본인이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늘 사업을 꿈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경력을 쌓는 거라고 누누이 말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을 경계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남편이 오면 이 얘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는 생신날이었고 그날 칠순이 끝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하고 오나 시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도 칠순이라고 남편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 50만 원을 따로 챙겨드리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니 생신인데 불구하고 연락 한 통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생신이기에 준비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뜸 시어머니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더라고요. 백수가 지금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니? 그리고 생색을 내려면 공이 하나 더 붙어야지. 50이 뭐야? 하여간 배포하곤. 재수씨, 돈 좀 써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50이 뭡니까? 진짜 500도 아니고. 시모 칠순날 남편 몰래 용돈 50만 원 챙겨드리니 돈다발로 절 내리친 시모였고 제가 뭐라고 반격할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모든 가족들을 기함하게 하기 충분했는데 저 역시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까요. 하다 이제 며느리까지 손찌검 하시겠다?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얼른 따라와요.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머, 얘가 왜 이래? 여보, 아니 민우가 엄마 좀 도와줘. 너 지금 이게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뼈 빠지게 남의 아들 키워놨더니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당신?
이 형이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네. 형 같은 소리 하네. 능력도 없는 게 형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했더니 너 역시도 네 엄마랑 한통속이지? 넌 일단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시목 귀뜨기를 잡고 법원 앞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질질 끌려가는 행색을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그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안절부절한 건 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저 역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져만 갔는데,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친어머니를 한번 만나려고 간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만 당신 때문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였어. 당신이 우리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결국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자리를 깨찬 거지. 그리고 날 아들처럼 여긴다고? 회사 인트라넷에 내 비방글을 수시로 올린 것도 당신이더군.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셔.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동안에 날 능멸한 거 절대 용서 못해. 엄마인 척 챙겨주는 척 뒤에선 이간질에 날 끌어내릴 생각만 하다니. 그런 당신을 내 옆을 지켜줬던 엄마라고 늘 걱정하고 챙겼는데 내 와이프한테도 막대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힘든 시절 날 위해줬었기 때문이었어. 그게 가식인지도 모르고 아빠 눈에 들려고 했던 행동이었지만. 아니, 누가 그래? 내가 네 비방을 했다니? 은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리고 네 친엄마 말을 믿는 거야?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몰라서 그래? 바람나서 나갔는데 어디 뻔뻔하게 아들을 찾아와?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타난 거야. 널 위하는 건 이 엄마밖에 없다고. 웃기지 마요. 봐라. 당신이 만든 뇌피셜에 우리 엄마는 인생이 망가졌어. 한 여자 인생을 박살내놓고 뻔뻔한 게 최고구나. 엄마라니? 내가 네 엄마지 누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느끼고 봐요. 당신 말년 평탄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남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시어머니를 내쳤고, 본인의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듯 싶었어요. 본인 아들에게 저렇게 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고, 남편의 뜻에 따라 전 남편 친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우아한 미모였는데, 그저 지금이라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친어머니를 보자 저 역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세월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며 펑펑 울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든 버텼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네 아빠랑 바람이 난 줄 알고 엄마가 너까지 포기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도 어렸잖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엄마를 미워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야 나타나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꼭 참았는데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널 보고 싶었단다. 고마워. 이렇게 엄마 만나줘서.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하셔야죠. 이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니 은호 씨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고맙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려고 폐물들을 하나씩 모아놨거든. 이거 꼭 가져가. 내가 우리 은호 짝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이런 건 시어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너한테 어울리겠어. 어머, 뭘 이런 걸. 전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우,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은호 짝을 꼭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은호 옆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남편의 친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음에 따라 남편을 찾았던 것이었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요양원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엄마라고 얘기를 듣자 보러 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타이밍이 좋게 남편이 회사에 본인 이야기를 올린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수사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것이 새어머니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된 거였어요. 친어머니의 말이 다 맞아 떨어졌던 거였고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본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도 이래저래 시어머니를 의심 중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를 내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민욱이 하나 성공시키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난 인정 못해. 당신 나랑 이혼하려거든. 위자료 엄청 준비해야 할 거야.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왜 키웠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난 이혼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요.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본색이 이제야 드러날 줄이야. 내가 미쳤지. 조강지천에 치고 당신을 받아들였다니. 당신도 똑같아.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만 혹해가지고. 나 이대로 깨끗하게 못 물러나니까 그리 하려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당신 바닥으로 내칠 거야. 우리 집 파탄 낸 거 절대 넘기지 않을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남편 비방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아버님 회사에 본인의 사람을 심어놔 차명 계좌를 만들어 비자금까지 만들고 있었죠. 2년 넘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했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과 시아버지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이었기 때문에 3년 실형이 떨어졌고 결국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에게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에 끼치려고 했던 손해를 생각하여 많은 분할은 해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재산을 받고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있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거짓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최후의 말로라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를 키워줬는데 끝까지 선처를 안 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는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저도 당신한테 농락당했던 세월 다 돌려받고 싶네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내 사이도 이간질 하려고 하고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더 비참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요. 그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산 게 왜 내 탓이야? 누가 멍청하라디? 지 팔자 지가 가꾸고 사는 거지. 왜 남 탓을 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감옥에서 반성할 리는 없겠지만 나와서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가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 능력 없는 민욱이 형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민욱이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역겹게 네 엄마 행세하면서 버텼던 건 민욱이 때문이니까. 어쩌죠? 그 인간 능력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려서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교도소 나와서 아들이나 찾으러 돌아다녀야 할 판국이네요, 당신은. 당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전 그걸로 됐네요. 우리 민욱이가 어째고 저째?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민욱이가 행방불명이라니? 우리 아들 이 추운 날 어디 간 거야?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 성인이 지 밥벌이 알아서 하고 살겠죠. 이제 아버지 후광이 없으니 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시숙은 시어머니가 교도소에 가자마자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사실을 옥에서 들은 시어머니는 절규하였어요. 아마 그 어떤 벌보다도 본인 친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벌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순간까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원망스럽다며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상주로서 친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남편은 아버님의 회사에서 나와 본인의 경력으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어요. 아버님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마저 원망스럽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뜻을 저 역시 따라주기로 했고 아버님도 남편에게 미안한지 남편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간간히 연락을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버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른 만큼 남편은 아버님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는지 아마 조만간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지만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성묘를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들어 글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